학생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몰입 태도가 변해가나요? 일단은 친구들이 처음에 왔을 때는 이게 여기서 정확히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지 자세히 모르고 그냥 평소에 학원이나 학교에서 풀던 문제랑 비슷한 걸 처음에 받으니까 처음에서는 학원에서 풀던 문제 습관 그대로 되게 경직돼 있고 짧은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서 맞추려는 그러한 행동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전국 각지에서 친구들이 모이다 보니 여기서 대한민국에서 똑똑한 친구들이 다 여기에 오는구나 뭐 이런 생각으로 좀 과하게 긴장하는 친구들도 많이 보이고 하는데 3일차부터 점점 본인 수준에 맞는 문제를 지급을 받고 그리고 또 몰입도가 뛰어난 학생은 킥 문제를 지급을 받으면서 조금 더 이제 남을 신경 쓰지 않고 본인이 푸는 문제에 집중하는 몰입 단계로 점차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들어오고 초반에 1, 2일차쯤에는 모든 학생들이 성취도별로 같은 단계의 문제를 받아서 풀기 때문에 정답률과 채점하러 나오는 빈도는 높지만 그거는 다들 아는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몰입도가 높다고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3일차가 되면서부터는 이제 각자의 성취도에 맞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를 받게 되는데 그쯤 되면 아이들의 몰입도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아이들의 몰입도가 정점을 찍으면서 좀 어려운 문제를 스스로 붙잡고 질문도 하지 않고 점점 저와 가까이서 대면하는 빈도가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자신의 선행 진도에서 한 두세 단계 정도 추월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푸는 학생들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네, 사실 처음에 이 캠프에 들어왔을 때는 몰입의 개념 자체를 잘 모르기도 하고 아무래도 학원에서 강의식으로 가르치는 수업에 익숙하다 보니까 혼자서 생각하는 그 시간 자체가 되게 짧고 질문을 많이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차츰 시간이 뒤로 가다 보면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경험을 학생들이 하게 되고요. 나아가 최종 단계인 킥 문제를 풀게 될 때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아직 배우지 않은 그 개념을 유추해내서 풀어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상당히 흥미롭게 몰입도를 높여가는 과정을 제가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맨 처음 입소할 때는 환경도 적응이 잘 안 되고 낯선 친구들 사이에서 하루 종일 수학을 푸는 걸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또 3, 4일차 정도 지나가면서는 수학 문제를 하루 종일 푸는 것도 적응이 되고 밥도 맛있게 먹고 하면서 이제 즐겁게 몰입을 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학생들이 처음에 왔을 때는 되게 어색한 환경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집중을 제대로 못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요. 일단 친구들도 처음 만나고 장소도 처음이니까 초반에는 문제를 줘도 생각보다 문제에 집중하지 못하고 되게 두리번거리는 그런 어수선한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이제 두 번째 날부터 슬로식 문제를 계속 풀다가 이제 마지막에 킥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서 좀 더 문제에 조금 집중할 수 있고 보다 많이 생각을 하게 되면서 문제에 훨씬 더 몰입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갈 때는 자기가 풀던 문제를 못 풀고 나가가지고 좀 아쉬워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초반에는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낮은 문제를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문제를 풀다가 다른 단계로 넘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높여주면 이 친구들이 조금 풀다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제를 풀다 보니까 지루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킥 문제를 주고 새로운 문제를 접하게 해주면 그때부터 좀 수학에 좀 더 흥미를 가지고 문제를 풀고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몰입도가 올라가는 현상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몰입도가 높은 학생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나요? 우선적으로 집착이 되게 심해요. 어느 정도로 집착이 심하냐면 마지막 날에 자기가 풀던 문제를 못 풀고 나갔을 때 쌤, 제가 이거 답을 제발 알고 싶은데 제가 답 모르는 상태로 한번 풀어볼게요. 이렇게 말하고 하는 친구도 있고 그냥 답만 알려주고 뭐 문제 풀이 과정을 알려주지 말고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해서 답만 받아가는 친구도 있고 몰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몰입의 끈을 놓지 않고 퇴소까지도 가져가는 대단한 몰입력? 그거를 특징으로 삼고 싶습니다. 몰입도가 높은 학생들의 특징이라 하면 모순적으로 저에게 잘 의식이 되지 않는다는 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학생들의 경우에는 몰입도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질문을 하지 않고 채점도 자주 받으러 나오지 않고 어려운 문제를 스스로 잡고 매진하기 때문에 하루에도 보는 빈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이 있다면 선잠을 잠깐씩 자는 걸 아주 잘 활용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몰입도가 높은 학생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이 푸는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집착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게 꼭 지적인 집착뿐만이 아니라 되게 감정적으로도 그 문제를 꼭 풀고 싶어 하고
그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정말 짜증나고 힘들어하다가 그리고 그 문제가 풀렸을 때 엄청난 뿌듯함을 느끼는 친구들이 대부분 몰입도가 높았던 것 같고 그러한 성취 경험을 감정적으로 맛본 친구들이 또 그것을 양분 삼아서 또 다른 문제에 또 몰입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아무래도 선잠을 잘 이용한다라는 점인데요. 자신이 문제를 풀다가 피곤하거나 혹은 잘 생각이 나지 않을 때 선잠을 통해서 자신의 뇌를 좀 활성화해주고 피로도를 줄여주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이 몰입도를 상당히 잘 해주었고요. 두 번째 학생들은 아무래도 이 캠프 시간 내에서 시간을 잘 활용하는 학생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저녁 시간에도 문제를 들고 다니면서 틈틈이 생각하는 학생들의 몰입도도 상당히 높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보통 몰입도가 높은 학생들은 자기가 푸는 문제를 최대한 힌트를 받지 않고 풀려는 그런 독립심이 강한 친구들인 것 같아요. 물론 독립심이 강하지 않은 친구더라도 저희가 최대한 힌트를 안 주고 생각하는 방향만 제시해주기는 하는데 그런 친구들도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얻어갈 수 있어서 독립심이 적은 친구들이라도 이제 몰입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몰입을 이제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이제 친구들이랑 노는 것보다 자기 혼자 수학 문제를 푸는 걸 더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신기했습니다. 보통 몰입도가 높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자발적으로 계속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킹 문제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증명도 있고 또 새로운 조건을 요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을 쉽게 풀어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잘 풀고 몰입도가 높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자신이 답을 내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키지 않아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제가 힌트를 주려고 할 때도 힌트를 듣지 않으려고 하고 자신의 힘으로 풀려고 하다 보니 그런 친구들이 좀 몰입도가 높게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이 선잠을 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잠을 자고 나면 문제를 잘 푸나요? 네, 왜냐 이게 선잠이 어느 한 문제를 풀 때는 사실 아이디어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선잠을 딱 자기 전이랑 후를 좀 비교하자면 선잠을 자기 전에 조금 잘못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풀고 있다면 선잠을 잔 후에는 조금 자기가 원래 생각했던 아이디어보다 조금 새로운 참신한 아이디어를 떠올리면서 문제를 훨씬 더 잘 푸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네, 학생들이 이제 채점을 받으러 나오고 나서 어려운 문제를 틀렸다고 채점을 해주면 들어가서 고민을 하다가 선잠을 자게 되는데요.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서 나와가지고 채점을 해보면 문제를 맞춰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서 깜짝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잠을 안 자고 문제를 계속 푸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선잠을 자면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잠을 자는 경우에 특히나 드러나는 부분은 좀 더 끈기 있게 풀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선잠을 자는 경우에 체력 보충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선잠을 자는 경우에 좀 더 몰입도가 높은 학생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수학 문제를 풀 때도 체력적인 게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선잠을 자고 나서 체력을 보충한 뒤에 수학 문제를 풀면 확연히 잘 푸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선잠을 자는 타이밍은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거나 막혔거나 또는 이제 몇 번씩 틀렸던 문제가 있는데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감을 잡지 못하는 경우에 지쳐서 잠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 10분, 20분 정도 선잠을 자고 나면 시야가 초기화되면서 뭔가 보지 않았던 부분들을 볼 수 있게 돼서 조금 문제를 더 잘 풀게 되는 경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선잠을 자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느낀 게 당장에 제가 수험생 시절만 해도 그 유튜브에 15분짜리 파워냅 알람이 있는데 그걸 틀어놓고 자주 15분 동안 선잠을 청하곤 했었거든요. 저도 그거에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친구들에게도 선잠을 권유하고 있고 확실히 선잠을 자고 나면 좀 머릿속에 과하게 쌓여있던 생각 같은 게 덜어내지면서 조금 더 문제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운동을 하고 난 후 학생들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운동이 점심시간 이후에 있고 또 운동하면서 에너지를 좀 사용하다 보니 선잠을 그 뒤에 많이 자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잠을 자고 또 에너지를 보충하게 되기 때문에 좀 진전이 돼서 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심을 먹기 전에 못 풀던 부분을 갑자기 풀어 온다던가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서 선잠을 좀 잘 활용하더라 운동 후에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강의실에 앉아서 문제만 하다 보면 몰입도는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이제 다시 떨어지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방지해주고 밖에 나가서 다시 에너지를 충전해서 다시 돌아와서 몰입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운동을 하는 시점이 점심시간 직후인데요.
아무래도 하루의 반환점이기도 하고 몸의 피로 그리고 머리의 피로가 쌓인 상태라서 운동을 하고 오면은 아이들이 선잠을 많이들 자는데요. 근데 그러고 나면 체력이 보충되고 뭔가 머리도 맑아지면서 문제를 푸는데 더 열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혹 운동 중에도 풀던 문제를 계속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푸는 환경이 바뀌었기도 하고 시원한 공기를 쐬면서 반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떠올리기도 해요. 이제 하루 종일 수학 문제만 풀면 루즈해지기 쉬운데 운동을 하고 나면 에너지도 올라가고 그런 활기가 생겨서 그 이후에 다시 선잠을 자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이 운동도 하고 이제 수학 문제만 푸는데 되게 우울해지지 않는 그런 역할을 잘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많이 자는 분위기예요. 그럼에도 제가 운동을 되게 긍정적으로 좀 보는 게 운동을 하기 전이랑 후랑 학생들의 좀 차이가 되게 많이 드러난다. 라고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운동하기 전에는 사실 앉아있는 게 아무리 몰입은 한다고 하지만 이게 몸 자체로는 되게 스트레스잖아요. 이거를 운동을 통해서 좀 풀고 그 다음에 그렇게 푼 상태로 몰입을 또 하니까 그 전보다는 전후가 확실히 비교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운동을 하게 되면 안에만 갇혀있다가 밖에 나가니까 굉장히 신납니다. 그래서 신나게 에너지를 좀 분출을 하고 뛰어다니는 과정 속에서 아까 선장과 비슷하게 머릿속에 쌓여있었던 잡념이 날아가는 것 같고 그런 잡념이 날아가고 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에 대한 집착 많이 남기 때문에 그러한 집착을 가지고 다시 또 문제를 해결할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방학 중 몰입 캠프를 참여하면서 어떨 때 보람을 느끼시나요? 크게 두 부류의 학생으로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학생은 아무래도 자신이 배우지 않은 개념을 상당히 오랜 시간 고민함을 통해서 몰입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두 번째 부류의 학생은 물론 어려운 문제를 풀지는 못하더라도 이전에 해보지 못했던 오랜 시간 몰입해보는 경험을 통해서 문제를 시도하고 캠프가 끝날 때쯤에 자신이 아직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에 대해서 다음 캠프에도 참여해서 그 문제를 이어서 꼭 해결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생, 이 두 부류의 학생을 통해서 보람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보람을 많이 느끼는데요. 지금 기억나는 학생은 2명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학생은 자기가 원래는 집에 있을 때 하루 종일 먹고 TV 보고 자는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 지루한 생활이 연속되었었다고 했는데 여기 오니까 하루 종일 수학 문제를 매달릴 수 있어서 굉장히 보람찼고 뭔가 집에 돌아가기 싫다고 이런 말까지도 하는 모습이 굉장히 뿌듯했고요. 두 번째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몰입 캠프에 오기 전에 친구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몰입을 하기 어려워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이제 수학 문제를 풀고 이제 자기가 수학 문제에 온전히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친구 관계도 자기가 걱정을 했었는데 몰입을 하면 이제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고마워하면서 포옹을 해줬던 학생이 있는데요. 그 학생이 기억에 남고 이렇게 학생들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는 모습을 보면 보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서울대에 와서 처음으로 이제 황 교수님의 이론을 접하게 됐는데 제가 이 이론을 접하면서 느낀 게 제가 수험생 때 해왔던 공부 방식이랑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제가 지금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이게 공부뿐만 아니라 어떤 프로젝트를 하든 몰입의 방법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짧은 시간 동안 되게 귀한 시간을 내준 친구한테 이런 몰입의 경험을 맛보게 해줄 수 있다는 게 참 보람이 되었고 또 지금 기억나는 건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어릴 때는 이제 사물놀이를 계속 하다가 이거를 직업으로 삼기는 힘들겠다 생각을 해서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여기에 온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이제 공부를 처음 시작함에 있어서 몰입이라는 방법으로 그 처음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것 같아서 되게 보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계속 이 퇴소날을 되게 언급을 많이 했었는데 퇴소할 때도 그렇고 그냥 평소에도 그렇고 어려운 문제를 한 4-5시간씩 고민하고 풀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 친구들에게 답을 알려주면 안 되니까 이제 채점을 하고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은데 한번 다시 해봐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제가 안 알려줘도 자기 혼자서 몰입을 한 다음에 결국엔 방법을 찾아가지고 풀어오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친구들 볼 때마다 사실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 것 같은데 참 대견하고 뿌듯하고 많이 저도 벅차오름을 느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킥 문제를 주는 것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차근차근 풀어오는데 나중에 가면은 조금 난이도를 계속해서 올려가서 미분 문제를 줍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미분 문제에 대해서 아직 접해보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루 고민하고 이틀 고민하고
3일차까지 고민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러다가 마지막 날에 대부분 어느 정도 갈피를 잡고 풀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학생들을 보면서 확실히 몰입을 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 미분이라는 것도 풀 수 있구나라는 느끼게 되는 그런 부분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이들이 5박 6일 동안 혹은 10박 11일 동안 몰입 캠프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면 모든 순간이 뿌듯한데 특히 개념을 한 번도 배우지 못한 부분에서 스스로 얼마나 오래 걸리든 생각해서 그걸 이뤄내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좋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게임 중독이나 SNS 중독 그리고 선천적으로 주의력 결핍이 있는 아이들이 처음에는 앉아있기도 힘들어해요. 근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뭔가 수학 문제를 푸는데 재미도 느끼고 점점 산만하게 하는 빈도도 줄어들면서 본인 스스로 그 변화를 감지하는 때가 오는데 그럴 때 저한테 고마움을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몰입 캠프를 오기 싫어하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일단은 집중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모든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은데요. 그리고 또 자신이 이제 몰입도가 높다고 느끼는 학생, 또 공부를 잘 한다고 느끼는 학생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게 그런 학생들이 많이 찾아왔었는데 후기를 보면 그런 학생들도 매일 2시간씩 있는 교수님 강연을 듣는 것만으로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모든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학생들은 일단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잖아요. 공부를 할 때 자기 자신이 몰입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몰입 캠프에 와서 선생님들의 도움 그리고 교수님의 도움을 받다 보면 자기 자신이 사고하는 모습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많이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공부를 잘하고 성공을 하는데 꼭 정도는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서 제가 강연을 들으면서 느낀 건 황 교수님의 이론은 확실히 어떤 성공과 어떤 수험 생활의 성공을 이루는 데 있어서 되게 쉽고 편하고 설득력이 있는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거를 체득하는 과정은 조금 고통스럽겠지만 여러분이 귀한 시간 내서 오시고 여러분의 노력을 조금만 기울여 준다면 저희 스태프들이 최대한 여러분이 몰입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망설임 없이 몰입 캠프에 참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학창 시절에 있어서 한 번쯤 이렇게 5박 6일 혹은 10박 11일 동안 온전히 수학에 몰입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자력으로 하기엔 좀 힘든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경험하기 힘든 기회인 만큼 한번 참여해보고 판단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몰입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되게 확연해요. 이게 단순히 공부뿐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삶을 살아가는 데에도 되게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몰입을 안 해본 친구들은 여기 한번 와가지고 몰입을 경험하면 평소에 하기 싫던 공부에도 집중할 수 있겠고 아니면 뭐 다른 거에 공부가 아니라 다른 거를 할 때도 충분히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니까 여기 한번 꼭 오셔서 몰입의 즐거움을 꼭 체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수학 문제를 굉장히 풀기 싫어하는 학생이었는데요. 고등학교 입학 전에 하루 종일 수학 문제를 몰입하고 푸는 과정을 통해서 수학을 더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학 문제를 하루 종일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수학을 싫어하는 학생들이 이제 좋아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내가 지금 수학을 못하고 자신이 없더라도 일단 한번 여기 지원해보고 수학에 온전히 몰입해보는 경험을 가지고 앞으로 내가 잘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몰입 캠프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몰입 캠프 스태프로 참여하고 있지만 중간중간에 코딩 문제를 푼다든지 하면서 몰입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를 저도 풀다 보니까 맨 처음에 풀기 전에는 이걸 풀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근데 막상 몰입하고 계속 생각하다 보면 어느새 문제를 푼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활동을 저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몰입을 해서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나중에 인생 사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캠프에 꼭 한번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